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도로교통 영향 심의 위에 한번 갔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것 같아서 건축 계획 심의를 거쳤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만 떨어지면 되겠죠? 건축 허가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내려졌다면 건축 허가 자체는 처분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건축의 자유가 있겠죠, 소유권을 바로 침해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뭘 반려한 겁니까? 이걸 반려했어요. 건축계획 심의요. 됐죠? 건축계획 심의, 이것을 반려한 겁니다. 건축계획 심의를 반려하면 그 자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중대한 지장을 일으키게 된다. 되죠? 그렇다면 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판례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진도 엄청 시간 걸리겠죠.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가시고요. 자꾸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해도 되죠, 강의를? 자, 이번엔 어떤 분께서 난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진짜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가짜 이름을 써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셨어요. 됐죠? 자, 그래서 가짜 이름이다 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에 대한 거부가 떨어졌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사실상 가짜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민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측은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진짜 이름을 써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됐습니까? 그때 예전에 했었던 신청이 위명, 즉 가짜 이름이라는 이유로 이 소리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부정이 되는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난민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툴 법률상 이익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이 비자 발급 신청을 하더라. 비자를 통상 법률용어로 사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서 비자 발급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다라는 점을 들어 그 외국인이 국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부정입니다. 아셨죠? 어떠한 외국인을 국내에 들일지 말지 여부는 그 국가의 굉장히 폭넓은 재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물론 재량 행위가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로서 침해되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혹시 있다면 그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외국인에게까지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근거법률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나아가 조리, 즉 상식상으로도 노출될 수 있겠는가? 상식상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원하시는 외국인이 계시면 국내 발급, 비자 발급 계속 해줘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은 잘 안 된다. 아셨죠? 자, 거기까지 정도 확인해 주시고 양권은 아버님입니다. 타이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률상이니까 반사적 이익은 일단 구별하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 주실 게 있어요. 자, 외국인이신데 재외동포로 분류되시는 외국인들이 계세요. 자, 외국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따로이 마련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국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드리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 지문에 재외동포가
입국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것을 거부했다면 이때 왜 날 못 들어가게 해? 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얘기 있나요? 법이 있나요? 보장하는? 이때매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됐습니까? 따라서 그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됐죠?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의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툴 수 없는 것뿐이지 재외동포시라면 외국인이어도 그래도 반려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것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계셨다. 지금으로도 한 17년, 한 18년 정도 됐겠네요. 전에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국적을 바꾸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국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하셨다. 그런데 법무부가 계속해서 안 받아주더라. 그렇죠? 그 사건에 있어서의 결론의 타당성 여부는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고요. 그것은 각인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어찌됐건 우리가 보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에게는 어찌됐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신청권이 있을까요? 입국 신청에 대한 재외동포입니다. 아셨죠? 법적 지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입국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보장된 신청권 자체는 존재해요. 됐습니까?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내려진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직 승소 패소가 아니라 소송 요건으로서의 원고적격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과 비교를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봐두시고 이제 구체적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56페이지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더 많은 판례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